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도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짧은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90cm 이상일 때 가로의 길이는 몇 cm 이상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둘레가 무엇이냐면 도형의 각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을 둘레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둘레 중에 직사각형의 둘레가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먼저 더하고 2를 곱해줍니다. 그 이유는 문제에서 도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럼 직사각형은 가로가 2개 있고 세로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같고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네 변의 길이를 다 더해도 둘레를 구할 수 있지만 같은 가로가 2개 있고 세로가 2개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먼저 더하고 2를 곱해주면 둘레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다각형의 둘레는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에 변의 개수를 곱해주면 쉽게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미지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미지수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는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문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문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이상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지수는 가로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로 둘게요. 이렇게 미지수를 정했다면 두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을 세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를 사용하여 1차 부등식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1차 부등식은 문제를 끊어서 읽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문제를 끊어서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짧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이미 미지수 x로 두었습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가 x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짧아야 하니까 세로의 길이는 반대로 가로의 길이보다 3cm 더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x 더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x로 두었다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짧아야 하니까 가로는 x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수에 따라서 식을 알맞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에서 한번 끊어 주세요. 여기까지가 좌변이 되는 것이고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알아봤어요. 괄호와 수의 곱셈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은 먼저 수를 써주고 괄호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열고 가로의 길이는 x고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x 더하기 3이고 괄호를 닫으면 이것이 좌변이 되는 거예요. 다음 90cm에서 한 번 더 끊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우변이고 다음 이상일대에서 또 끊어줄게요. 이상, 이하, 크다, 작다가 바로 부동호가 되는 것이고요. 누가 더 크냐면 좌변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으로 1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좌변은 이 괄호 열고 x 더하기 x 더하기 3 괄호 닫고 우변은 90이 되고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웠다면 세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좌변에는 x만 남기고 우변은 상수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좌변의 괄호 안을 정리해 줄게요. 그럼 좌변은 이 괄호 열고 2x 더하기 3 괄호 닫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90 그대로 써주시고 좌변에 곱해진 2는 분배 법칙 사용하여 괄호를 풀어주지 말고 양변을 괄호에 곱해진 수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같은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2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좌변도 2로 나누고 우변도 2로 나누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45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좌변을 2로 나눌 때 괄호 밖의 수도 2로 나누고 괄호 안도 2로 나누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안 됩니다. 두 값이 곱해져 있는 경우 두 값을 모두 2로 나누면 전부 4를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값이 곱해져 있는 경우 한 값만 2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좌변은 괄호에 1이 곱해진 것으로 괄호를 풀어서 괄호 안에 식만 써주면 됩니다. 괄호를 풀어 써주면 2x 더하기 3이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5가 되고 다음으로 좌변에 더해진 3을 이항해서 좌변에 x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항은 무슨 뜻이냐면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은 2x만 남고 이항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변에 45는 그대로 써주시고 좌변에 더하기 3 부호를 바꾸어 우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3이 되고 계산하면 2x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2가 되고 좌변에 x만 남기기 위해 양변을 2로 나누어 줄게요. 좌변을 2로 나누면 1이고 우변 2로 나누면 21이 돼서 다시 정리하면 x는 2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문제에서 몇 센티미터 이상인지 물었잖아요. 따라서 x는 21cm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몇 센티미터라고 물었다면 답은 몇 센티미터라고 써주시고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답은 부등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적을 때 단위를 꼭 적어주세요. 단위가 없으면 답이 아닙니다. 1차 부등식을 풀이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구한 해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처음 만든 1차 부등식에 21도 대입해보고 x는 2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1보다 1 작은 20도 대입해 해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x에 2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든 부등식에 x에 21을 대입하면 이 괄호 열고 21 더하기 21 더하기 3 괄호 닫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90이 되고 좌변 계산하면 2 곱하기 45는 90이 됩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90으로 90은 9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가 21일 때는 정답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x에 21보다 1 작은 20을 대입해 볼게요. x에 20을 대입하면 좌변은 이 괄호 열고 20 더하기 20 더하기 3 괄호 닫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90이고요. 좌변은 2 곱하기 43은 86이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90이 돼서 86은 90보다 작은데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가 20일 때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는 21cm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